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씨.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지난 2월 검찰에 넘겨진 이후로도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에 넘겨진 지 석 달 만인 오늘 첫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고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신상공개와 취업 제한 명령 5년도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 황 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2명 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명이 엄벌을 탈원하는 점도 꼽았습니다. 황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모든 축구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엄벌을 촉구하며 황 씨 측이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행위와 2차 피해로 피해자는 정말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어떤 조건을 거시든 합의할 확률 0%입니다. 황 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형수 이모 씨는 지난달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황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자, 황의조 선수도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혐의가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입니까? 네, 성폭력 특례법 위반은요, 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여성과 합의하지 않고 동의받지 않고 임의로 촬영을 하거나 동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유포나 반포를 임의로 했다라고 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황 선수 같은 경우는 영상을 촬영한 것까지는 뭐 팩트로 남아 있는 것이고 네. 영상물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동의하에 찍었느냐 아니면 몰래 찍었느냐 또는 반대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찍었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경찰에서는 다수의 어떤 영상물을 분석하고 촬영 각도 그리고 피해자의 그 당시의 행동, 전후의 어떤 대화 내역을 봤을 때 합의하지 않고 찍은 일부의 어떤 영상들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고요. 네. 검찰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황의조 선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조사,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2차례 정도 조사가 진행이 네. 됐었습니다.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도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었고요.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은 2023년 9월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불법 촬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으로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입장문을 통해 이 피해자의 신원을 일부 공개한 것이 성폭력 특례법에서 금지하는 피의자의 신원을 누설한 부분에 해당한다. 또 다른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점이 또다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황 선수가 다시 조사를 받았고요. 네. 2024년 1월에는 2차 조사 후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네, 저 불법 촬영인지 아닌지를 가를 쟁점은 핵심이 뭔가요? 일반적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명시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인 동의라고 하더라도 상호 간에 이것을 찍는다는 합의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한 적 없고 삭제하라고 했고 원하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전후 대화 맥락을 봤을 때도 일부 동의받지 않은 영상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묵시적으로도 합의했는지 여부를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일단 법원의 판례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서 합의에 동의했는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동의라는 것은 명시적인 어떤 동의에 이를 정도로 이 동의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만취해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속여서 동의한 것은 진정한 동의로 봐주지 않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의 어떤 교제 관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견을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촬영할 때 명시적으로 고지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볼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동의나 합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유죄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네,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지난해 6월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황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생활 촬영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황 씨에겐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거란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는데 수사 결과 유포자는 황 씨의 형수 A 씨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촬영물 유포와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명 축구 선수인 황 씨의 촬영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걸 알았을 거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지난달 재판을 받다 돌연 자백하며 반성문을 낸 걸 두곤 수사 단계부터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한 A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포된 촬영물만으론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황 씨가 선처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 피해자 측은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습니다. 누가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황의조 한 명인 줄 알겠네 라는 걸로 추격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지금 안 나오면 그래서 피해자는 안전해졌나요? 그러면서 2차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검찰이 황 씨를 빨리 기소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수 사건과 별개로 황 씨 본인은 영상 속 여성의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촬영하고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